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24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5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하얗다라는 의미의 백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백부를 쓰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일백이라는 의미의 백, 하얗다라는 자기 자신의 백, 관역, 목적하다라는 의미의 적, 황제, 제국의 왕이죠. 이라는 의미의 황자 등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한자는 백자를, 두 번째 한자는 황자를 살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일백이라는 의미의 백자를 살펴볼 건데요. 흰 백자에 이 가로 획을 하나 더 둔 것을 얘기합니다. 해서 일백이라는 의미의 백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총 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일백이라는 의미의 백자가 되겠습니다. 남한에서는 이렇게 일백이라고 할 때에는 요 일을 생략해서 그냥 백이라고 읽죠. 북한에서는 반드시 이 일자를 붙여줘야 됩니다. 해서 일백 이렇게 읽게 되죠. 남한에서도 일백이라고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이제 생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 할 때 요 앞에 숫자가 있으면 100이 몇 배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00 그러면은 100의 3배, 3배란 뜻이고 500 그러면은 100의 5배, 5배란 뜻이죠. 백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점포라는 뜻이고 화는 재화, 상품이란 뜻입니다. 100가지 상품이 모인 점포라는 뜻으로 여기서 100은 꼭 100라는 뜻이 아니고 many, very much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없는 것이 없는 그런 상점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성은 패밀리 네임을 얘기하죠. 그래서 성이 100가지다 라고 하니까 여기도 역시 100이 100를 뜻하는 게 아니고 variable를 뜻하는 거죠. 무수히 많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을 뜻합니다. 지금은 백성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조선시대 이전에 이제 쓴 거고요. 여기서 백성은 평민, 소시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백제라고 하면 한반도의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나라는 고조선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제대로 틀이 잡힌 이후에 등장한 나라가 삼국인데 세 나라란 뜻이죠. 삼국인데 맨 북쪽에 고구려, 지금은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부에 있는 백제,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에 있는 신라,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나라가 있었죠. 그 중에 요 백제가 바로 지금의 충청도, 전라도 지역을 거느리던 나라입니다.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요 과가 가지란 뜻이죠. 100가지, 이 사전이 요게 일이란 뜻입니다. 100가지 일을
설명한 책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역시 100도 100이란 뜻이 아니죠. 다양한이란 뜻으로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여러 주제를 다룬 사전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척간두라고 할 때 이 척은 30cm 정도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자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백척이니까 30m라는 뜻이죠. 이게 진짜로 30m를 뜻하는 겁니다. 요 간두는 대나무 막대 같은 장대라는 뜻이고, 요 두는 그 끄트머리, 머리를 뜻하는, 그러니까 맨 꼭대기라는 뜻이죠. 30m 장대의 맨 꼭대기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위험한 상태. 아차 하면은 떨어져 죽을 수 있는, 높이도 30m니까 떨어지면 죽을 수 있는 높이죠. 백절불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이 국이다 또는 접다라는 뜻이죠. 100번을 접었다라는 것은 아주 많은 고난을 당했다라는 뜻이죠. 그때 요 굴이 허리를 굽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불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허리를 굽히지 않았다라는 뜻이니까 의지를 꺾지 않았다. 아주 큰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꺾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을 성취해낸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백발백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발은 쐈다라는 뜻이죠. 화살을 쐈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은 총을 쐈다는 의미가 되죠. 화살을 100번을 쐈는데 표적 중앙에 100번 맞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쏘는 대로 다 맞는다. 특등사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일벌 100개, 한 번의 벌로 100명에게 훈계한다라는 뜻입니다. 역시 여기도 100이 100, 100명이란 뜻이 아니죠. 모든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벌을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처벌을 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그 처벌이 두려워서 범죄를 하지 않는 그러한 효과가 있죠. 모든 국민한테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한테는 효과가 있죠. 예, 그런 뜻으로 본보기로 어떤 잘못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일당 100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100을 당해내다라는 뜻이죠. 역시 여기도 이 100이 꼭 100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일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아주 수고가 많다 또는 능력이 출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자로는 황자가 되겠는데요. 황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제와 왕, 요 지금 일백백자 밑에 왕자가 이렇게 있죠. 요 왕자 대신에 임자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뭐 같은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요 왕과 황제는 어떻게 차이 나냐면 황제는 제국의 탑이죠. 왕은 한 나라의 탑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일단 염두에다 두고 황자, 황제라는 의미의 황자가 되겠습니다. 한반도에서는 고려가 그 한국을 나타내는 코리아라는 말이 고려라는 말이죠. 그 고려가 황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색 옷을 입을 수 있었고, 용의 발톱을 5개를 그리는 그 문양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 조선 말기에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 등장했는데, 어, 뭐 명실상부한 황국은 아니고, 뭐 이제 국뽕 의미의 황국에 가까운 그러한 이제 황국이었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임금이라는 의미의 황자가 되겠습니다. 황제 하면 그 제국의 수장, 정치적인 수장이죠,을 얘기하는 거고, 교황이라고 하는 개톨릭의 수장을 얘기합니다. 황후 하면 황제의 정부인을 얘기하죠. 왕이나 황제는 부인이 많죠. 그 중에 정부인을 후라고 얘기를 하고, 어, 왕의 정부인은 비라고 합니다. 왕비, 후라고 안 하죠. 명성 황후는 대한제국, 즉 고종 황제의 비였죠. 옥황상제라고 하는 것은 요 황제죠. 요 상제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황제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옥이 들어간 것은 아주 귀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신선이라는 개념이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 팽배합니다. 신선이라는 개념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하고 있을 뿐이지 아주 팽배한 사상이에요. 그 신선계를 다스리는 최고 수장이 옥황상제입니다. 황태자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황제의 지위를 물려받을 황제의 아들을 뜻하죠. 또는 아들에 준하는, 역시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은 태자가 아니고 세자라고 해서 왕세자라고 얘기를 하죠. 천왕은 천왕이 아닙니다. 천황이에요. 일본의 정치적 수장. 지금 현재는 천황은 이제 영국의 왕과 같이 입헌군주인 황제입니다. 황실이라 하면 황제의 집안, 가족을 얘기합니다. 장황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간결하지 않고 아주 늘어지게 하다, 많은 수식어를 붙여서 늘어지게 하다. 분황사라고 하는 것은 신라 선덕여 왕, 이제 통일신라 직전이죠. 선덕여 왕 때 세워진 절입니다. 즉 돌로 만든 9층 탑이 아주 유명하죠. 황성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의 탄압에 항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신문인데, 한일 합방이 되면서 이제 폐간되죠. 여기서 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대한제국이 황제 국가였기 때문에 황제가 사는 성이란 뜻이죠. 그 황성에서 발간되는 신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자는 결자가 되겠는데요. 맺다라는 의미의 결자가 되겠습니다. 뭔가를 마무리를 하다라는 의미죠. 맺다가 매듭을 짓다라는, 예를 들어서 끈 2개를 이어서 그 결속을 할 때, 그때도 우리가 매듭을 짓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의 매듭이라는 뜻입니다. 해서
맺을 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에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끝 종말 부분이라는 의미와 그 일이 진행됨으로써 온 효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지를 앞에서 쭉 진행을 하고 나서 그 논지가 최종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결론이라고 하는데, 이 결론은 결말이라는 뜻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예를 들어서 논문에서 맨 마지막 부분이라는 의미도 같지만 어떤 일의 마무리 부분, 끝 부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결말은 일이 끝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을 결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사라고 하는 것은 단체를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기본권에 속하는 자유죠. 이 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관이나 단체를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라는 뜻이고요.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응집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정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과정을,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시행착오를 거친 거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의 많은 과정을 거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모여진 것을 결정체라고 하는 거죠. 연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호 떨어져 있는 것을 잇다라는 뜻입니다. 결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떨어진 것을 이었을 때 그 이음새의 힘,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힘을 얘기합니다. 동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얼어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 근데 그 얼어붙다라는 것이 결국은 얼어붙는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동결이라고 하면은 더 이상 무엇인가가 진행되지 않게 막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물가가 동결됐다라고 하면 물가가 오르지 못하게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작용을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한 개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해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